다음은 관악구 예산 편성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관악구 2023년도 운영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는데요. 2023년 관악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쓰려고 하는지 확정된 예산 편성 현황 관련해서 박가령 인턴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거 한번 다루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진짜 확정이 된 거죠. 그때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면 네. 결국 구에서 이걸 검증한 거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도 관악구가 2023년도 예산으로 9,715억 원을 편성 제출했다고 발표했었죠. 네, 맞습니다. 관악구가 그래서 지난 15일 관악구 의회 의결을 거쳐서 2023년도 본 예산을 9,715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고요. 그 안에 예상 편성 그대로 올해보다 658억 원, 7.3% 늘어난 규모로 일반 회계 9,549억 원, 그리고 특별 회계 166억 원으로 편성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그 뭐 대본상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분들도 아이고 뭐 9천억 원, 9,700억 원이 뭐 1조 원 시대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거죠. 1조 원 시대 됐는데 거의 가까워졌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라는 것 자체로서는 의미가 그렇게 팍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네. 이렇게 딱. 네.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나마 그래서 저도 지역 주민이고 뭐 박가령 인터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들 지역 주민이실 텐데 이게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연관이 있고 무슨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약간 엿보는 수준입니다. 네, 그 정도까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볼게요. 그러면 각 분야마다도 이제 편성 부분이 뭐 구청 이제 해주세요. 이게 맞는지 검토해주세요 해서 이제 구의회에서 그걸 검토한 거잖아요. 네. 그럼 편성 부분도 약간의 사실은 변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알려드린 예상했던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먼저 경제 분야에서 보면 전체 편성은 그대로 131억 원이 투자되기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네. 대신 그 안에서 제일 주요한 사업으로 여겨졌던 강감창 관악형 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 사업에서는 원래 예상에는 30억 원이었는데 34억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창업펀드 조성 등 관악 S밸리 2.0 사업은 22억 원 편성 원래 예정으로 했는데 32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지역 주민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강감천 관악형 일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공 일자리예요. 공공 일자리가 이제 4억 원이 더 증가됐다라는 것은 더 많은 일자리들이 증가된 거니까 일단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일자리인 거죠. 대부분. 네. 예, 공공 일자리에서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되네요. 이게 사실 노인 일자리가 더 늘어난 건지 청년 일자리를 더 늘린 건지는 깊이 있게 좀 봐봐야 되는데 그나마 4억을 더 늘렸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 한 2천이라도 줄 수 있는 규모라고 치면 20명의 일자리가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가 좀 늘어난 것 같고 두 번째는 창업펀드 조성. 뭐 관악구하고 창업펀드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현재 이건 지역 주민분들이 지켜보고 평가하고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신림선 경전철 하면서 벤처밸리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디지털 벤처 관련된 건물도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 이제 건물 세웠으면 당연히 건물만 세울 게 아니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관악구는 세수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죠. 기업을 늘려보겠다라는 것, 자립도를 높여보겠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자립도가 매우 낮다라는 소리는 지역 주민이라면 그냥 너무 지겹도록 들으셨을까요? 근데 그걸 탈출해보자라는 거고 어찌 보자면 다른 정치인들은 되나 보자. 그게 말처럼 쉽니?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옆에는 강남이 있습니다. 네. 굳이 왜 관악구까지 와서 창업을 하고 이걸 가지고서 메리트가 이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창업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2억에서 32억까지 증가했다라는 것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정확하게 계속 잘 쓰여서 한번 우리 관악구 주민의 관악구 주민의 일자리 바로 연결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서울시나든지 한국민 전체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자리는 네. 대신 세수가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사회복지 분야죠. 네, 사회복지 분야가 아무래도 56.9%를 차지한 가장 큰 분야인데요. 2022년보다 520억 원 증액된 5,530억 원이 편성이 됩니다. 지난달 예산까지만 해도 5,524억 원이 투자되기로 했었는데 또 6억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네, 보면 이제 사회복지 분야도 뭐 덧붙이자면 뭐 관악구는 늘 많았어요. 네. 저소득계층 많은 지역으로 워낙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겠고, 그리고 보면은 뭐 이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고령자층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별한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예산을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예산이 올라갔는지, 네. 그다음에 장애인 분야가 혹시 장애인 분야에서도 발달 장애인 관련돼서 뭐 이렇게 된 게 있는지, 아니면 지역에서의 뭐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쫓아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 마을에서 요양병원을 세우고 우리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요양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형 요양병원을 만들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게 더 중요한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현재 한파로도 그렇고요. 안전한 삼터 구축을 위한 지원도 많이 필요해 보이고 또 목소리가 나왔었잖아요. 예상 편성 때와 변동된 게 있나요? 이쪽에는 큰 변동은 없이 이제 국민 안전보험 가입 및 반지하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에는 그대로 10억 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30억 원으로 그대로 재난 예방 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대신 이외에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환경 분야에 증액된 526억 원과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에도 49억 원이 추진된다고 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요 안전한 삼터 구축을 위한 명목으로는 뭐 전체 1,259억 원을 투자한다는 예상 편성 보도는 있었는데 현재 확정된 금액은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위생 분야 같은 경우도 많이 예산 편성이 돼 있겠죠? 네네, 보건위생 분야는 그대로 국가 예방접종에 51억 원, 그리고 전체 예산 금액은 202억 원이 투자되기로 되었고요. 또 교육문화 분야는 예상 측정 448억 원보다 더 증액된 451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보면은 안전한 삼터 관련돼서는 이제 관악구에서도 뭐 스마트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역 주민분들한테 제가 이제 확인한 사항을 보면 IoT라고 하죠. 말 그대로 그 스마트한 그런 재난 안전 관련된 수치 통계화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박근영 PD도 이 관련해서는 좀 더 예산을 네. 한번 좀 구청 측으로부터 아, 확보해가지고 네네. 도대체 뭐 이런 거죠. 알고 보니 늘 이름만 바꾸면서 편성해놓고 나서 결국 이름만 안전삼터 구축은 그 전에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재난안전 관련된 사건 사고가 상상을 초월했잖아요. 네. 상상을 초월했다면 상상 초월에 맞는 대안이 필요할 텐데 진짜 그것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쫓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쫓아가 봐 주세요. 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예산만 들으면 임민경 PD도 와닿나요? 와닿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누굴 연결했죠? 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현수 구 의원님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통화 끊겼어요.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네네네. 그 장윤수 구의원이 이제 예결산 위원장을 하셨는데 사실 이건 아마 뭐 자세한 이야기도 해주겠지만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여보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의원님 일단 예산이 뭐 지난해도 그랬죠. 1조 원 진짜로 1조 원에 육박한 예산이 통과됐거든요. 이 정말 큰데 예결산 위원장으로서 이제 그 관악구청장과 이야기하면서 2023년도 예산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는지 일단 간단히 좀 설명을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023년도의 예산은요. 네. 이제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지금 고금리 시장이에요. 고물가에다가 경제 위기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국민들보다도 네네. 든든한 힘이 되고자 이제 기초생활 보장이라든가 네. 생계 주거 급여라든가 또 취약계층,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 예산을 중복 예산이 있는지 선심성 예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좀 걸러내면서 부적절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걸러내고 소중한 세금으로 된 거니까 네네. 또 안전에 대해서 또 이제 집중적으로 또 예산을 투입을 좀 많이 한 거예요. 아, 네네. 그렇군요. 그, 어, 네. 그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목요일 새벽까지 뭐 예산 편성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했다고만 제 슬쩍 들었는데 뭐 쟁점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뭐, 네. 쟁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죠. 네. 어떤 게 정점이 됐을까요? 이게 이제 일부 부적절한 인건비 예산하고 중복 네네. 예산, 그다음에 이제 선심 인심 쓰는 예산이라든가 뭐 네네. 이런 부분이 쟁점이 좀 됐었죠. 아, 네. 근데 이런 거 되면은 사실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전과 달리 국민의힘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의석수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어떻게 논의하냐에 따라서 달랐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넘어갔나요? 아니면은 좀 이제 그러니까 협치가 잘 된 편이셨나요? 아니면 좀 이제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힘겨루기가 좀 많았던 편이었나요? 이번에는 일단 예산을 주고 보고 네, 편성한 대로 집행부에서 원한 대로 한번 해줘 보고 네네, 그다음에 결과를 놓고서 그다음에 우리가 뭐 질책을 하든지 이렇게 가는 걸로 네네. 마지막 합의를 그렇게 본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면 그 부드럽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인 쟁점이겠죠. 이게 네, 하던 과정이나 뭐 어떤 이제 5월 달 내년 5월 되면 행정사무감사 있으면 또 결과물을 놓고서 또 따져봐야 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어, 지속적으로 부닥치는 게 많을 거라고는 봐요. 일단은 지금 모양새는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2023년도 5월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럴 때 좀 그때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겠죠, 당연히. 그러면 또 따지고 들어가야죠. 이게 네네. 이게 서로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집중해서 예산 부분을 아까 이제 저희 박가령 인턴 PD가 이제 그 설명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예산 숫자만으로는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과 어떤 그런 지원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경제 분야 보니까 총 편성 금액은 그대로인데 관악형 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이제 공공 일자리죠. 그리고 관악 S밸리 2.0 사업, 그러니까 창업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관악 구민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제 일자리 분야는 이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서 한 131억 정도 편성하였고요. 전체는 131억인 건가요? 지역 경제 쪽으로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10,000명 이상에 대해서 이제 이중 공공 일자리가 한 6,000명 정도. 네. 상당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제 지원을 좀 한층 강화한 부분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상권, 골목 상권들을 또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또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고, 네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신원시장이라든가 관악 종합시장, 소원동의 상정가 일대의 르네상스나 네네. 이제 꼼꼼히 좀 챙기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관악사랑 상품권을 지속 발행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좀 힘을 실어주고. 지역 상품권은 그 뭐 정부에서는 줄인다고 했지만 이제 관악구는 이걸 줄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맞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공공 일자리 6천 명 정도, 뭐 소상공인, 지역 상권 이제 그리고 골목 상권, 또 신혼시장이랄지 전통시장 관련된 지역 정책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면 이제 관악 S밸리 창업 관련돼서는 사실
관악구청장이 박주희 구청장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지난 4년도 그랬고 이번 4년도 이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창업 뭐 이제 관악 S밸리 이런 건 솔직히 계속 살아가는 지역 주민분들한테는 좀 생소하거든요. 왜냐하면 구로 디지털 단지도 있고 강남역에 그런 엄청난 기업 인프라가 되어졌는데 관악구가 될까 막 걱정하면서 이런 예산을 투여하는 게 뭐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제 중소벤처기업이라든가 이제 종합적으로 네.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관악의 중소벤처진흥원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중소벤처기업진흥원. 네, 와, 관악구만을 위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해서 네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사업화를 자금이나 지원을 통해서 이제 창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한다. 네네. 네. 아, 이렇게 되면서 32억 원까지 됐고 어쨌든 지역 주민들한테 세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갈까요? 네. 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인데요.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관악구야 늘 이 부분의 경우 증액이 되어 왔었는데 혹시 구민들 입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나 이런 복지 예산을 늘렸다, 신경 썼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에 보면은 이제 복지 예산 자체가 과거에 지원했던 금액보다도 상승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씩 증액을 해준 거예요. 음, 예를 들면 보훈이라든가 보훈단체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소외계층이라든가 좀 더 확대를 해서 네네. 좀 뭔가 좀 더 폭이 좀 넓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보니까 예산 편성 때 청년 일자리 청년 지원 사업 총 140여 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보도 자료에는 청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좀 자세하게 안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원안대로 청년을 위한 이런 예산들이 투입이 됐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청년은 지속적으로 이제 그 청년 인구 비중이 이제 전국 1위잖아요. 저희 네, 관악이. 그쵸, 네. 그래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한 140억 정도. 아, 이게 네. 거의 원안대로 거의 됐다고 보면 되는 거겠군요. 그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전체적으로 한 네, 40여 개 정도 청년 뭐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네. 나온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이라든가 아, 교육이라든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만 필요하게끔. 아, 어, 너무 기대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저희 이제 관악구가 재난이 올해 정말 많이 컸잖아요. 코로나 이제 지나간다 싶었더니 갑자기 또 수해 피해 8월 8일을 잊을 수가 없는데 또 흰남노 태풍 때 또 긴장을 했었습니다. 이 안전삼터 구축 뭐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위원장 역할 하시면서 의원님이 보실 때 안전삼터 구축 재난재해 관련된 예산이 적절히 좀 충분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부족한 것 같으세요? 이 재난에 우리가 예견치 않잖아요. 재견은 이 네, 부분은 안전이라든가 이쪽에다가 지금 저희도 관악에서 지난번 그 수해라든가 이런 어떤 예측 불가한 어떤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 여름에 이제 폭우로 인해서 관악구 피해가 엄청났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생활 안전 쪽에 이제 이번에 예산편 구비를 한 67억 정도 아, 네. 그 신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재난 안전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한 67억 정도. 신규로 생긴 거군요. 예. 67억이. 아, 네. 이게 그러니까 전체가 구비입니다. 또 이게. 전체 구비. 네. 그것도 전체 구비로 완전히 67억을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어쨌든 그래도 많이 충분히 책정됐다라고 좀 평가하세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을 위해 가지고 안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있다 그러면 더 좋겠죠. 더 네. 감사하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자립도가 원체 이제 25개구에서 하위에서 맴돌다 보니까 더 많은 걸 못 내놓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아, 네. 오늘 좀 설명해 주시니까 그래도 그 뭐
1조 원 시대. 그런데 도대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좀 어느 정도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말 다사다난했잖아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정말 다사다난한 2022년인데 지역 주민들한테 미리 좀 이제 고생하셨다. 그리고 2023년도 어떻게 하시자 이런 덕담까지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선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께 이제 봉사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욱 맡겨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의정 활동을 펼쳐서 주민 여러분 성원에 보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해년에 새해는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현수 관악구 구의원이죠. 사선이에요, 사선. 야, 참. 어쨌든 관악에 피임하고서도 4년이니까 12년 이상 동안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소통하는 의원이기도 하네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사선까지인 줄 몰랐네. 아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또 까먹어요. 삼선인지 사선인지. 새삼스럽게 더 느껴진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예상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는 음악 한 곡을 듣고 나머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